안녕하세요. 저는 SN 서울병원의 무릎 관절을 담당하고 있는 한도환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관절염과 치료에 대해서 딱딱하지 않게 재밌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사실은 흔하게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연골과 그 주위의 뼈, 근육, 그리고 활액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면서 생기는 관절염이고, 관절의 노화로 생기는 질환이고, 골관절염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죠. 퇴행성 관절염의 흔한 원인은 젊었을 때 일을 너무 많이 하셨거나 체중이 좀 많이 나갔을 경우, 다른 스포츠 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사고에 의해서 무릎 관절에 어떤 심한 손상이 있었을 경우에 빠르게 퇴행성 관절염이 외상 후에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노화에 의한 건데,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남자, 여자 관절염의 비중은 보통은 여자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수고 많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빨래하거나 긴장하거나 그러고 나면 이제 관절염 증상이 되게 심하게 악화가 되죠. 그래서 그런 습관들을 좀 조정을 하는 게 관절염을 잘 관리하는 비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흔한 증상으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무릎이 막 뻣뻣해요. 잘 안 움직여지고, 그리고 통증이 있고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무릎에서 보통 그냥 통증이 없이 소리만 나는 경우는 괜찮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통증이 있고 무릎이 부으면서 잘 안 움직여지면서 소리가 난다. 그건 좀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절 변형도 쉽게 올 수가 있는데, 퇴행성 관절염 진행하면 연골이 닳아버리면서 겉으로 보이는 다리 모양 자체도 이제 뭐 O자 다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X자 다리가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변형이 좀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관절염 자가 진단법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 결국에 이 중에서 한 4개 이상 증상이 있다면 관절염의 초기 증상이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이 진짜 있는지 아닌지를 좀 판별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좀 내원하셔가지고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 증상은 있지만 관절은 괜찮을 수도 있고, 실제로 관절은 나쁘지만 증상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에 치료를 잘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관절염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십몇 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데, 더 하나씩 좀 보면은 첫 번째 단계는 이제 무릎에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이라는 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물렁뼈 뭐 이런 것들이 연골인데, 그게 이제 조금씩 닳아가지고 떨어져 나온 정도는 아니지만 얇아진 상태, 그게 이제 1단계입니다. 그 다음 2단계는 연골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오는 상태, 약간 울퉁불퉁해지고 이 윤활액도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 3단계는 떨어져 나온 연골에 의해서 염증 반응이 좀 가속화되면서 주변의 뼈까지 좀 뾰족하게 자라는 골극이라고 하죠. 그런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는 그림도 좀 심각한데 연골이 거의 없고 뼈랑 뼈랑 맞닿아 있는 상태, 통증도 좀 많이 심하게 되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보면 이제 처음에는 뼈 간격이 이렇게 양쪽 다 균등하게 많이 벌어져 있고 매끈하고 관절 부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초기에는 관절 간격이 조금 좁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뼈도 좀 자라는 것 같고, 중기로 가면은 확실히 눈에 띄게 뼈 간격도 좁아져 있고 골격도 생겨 있죠. 말기로 가면은 이제 뼈랑 뼈랑 진짜 부딪히는데, 뼈의 모양 자체도 원래는 약간 볼록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평평해졌죠. 그리고 뼈 색깔도 하얗게 변하고 완전 다 있고 골격도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공관절 마지막 단계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럼 이제 관절염 치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초기는 연골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고 아주 미세하게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수술을 하거나 그럴 필요는 별로 없어요. 운동을 하거나 소염제 같은 약을 먹거나 아니면 주사치료 등으로 우리가 통증을 좀 조절하고 그냥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중간 단계로 무릎 연골이 일부만 좀 손상이 되었을 때, 이런 경우에 꼭 인공관절을 바로 시행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연골 손상 때문에 물이 자꾸 차고 통증이 생기고 일상생활 제한이 있다면 그 연골을 닳아버린 부분을 재생하는 시술, 관절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연골 손상이 좀 꽤 있다면 뼈의 체중 부하선을 이제 바깥으로 옮기는 절골술 같은 걸 좀 해볼 수가 있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연골 손상이 광범위하게 있게 된다면, 그리고 관절도 많이 변형이 되면 방법이 많이 없어요. 결국에는 잘 걷고 여행도 잘 다니고 일상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거죠. 인공관절은 전치환술, 전체 다 치환한 치환술이 있고 닳아버린 부분만 좀 이제 갈아주는 부분 치환술,
이렇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로봇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봇 인공관절 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좀 적고 회복이 좀 빠르다.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것 중에 인공관절 하고 나서 우리가 되게 많이 아플까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안 아프게 하고 있어요. 수술하기 전에 결국에 아프게 하는 그런 통증 경로를 좀 차단하는 약물을 좀 먹고 미리, 그리고 나서 예민해져 있는 통증 신경들을 좀 가라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염제도 미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통수하고 막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토하고 울렁거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부작용이에요. 그런 것들을 미리 우리가 해결을 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는 무릎 관절 주변에서 결국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통증이 발생되는 거라서 그 주변에 통증 주사를 놓게 되고, 그다음 주변 통증 신경을 차단하는 그런 수술장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증이 발생되는 근원에서부터 통증을 줄일 수 있죠. 수술하고 나와서는 이제 지금은 무통주사 거의 안 해요. 이런 앞에 방법들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약성 진통제도 최소화. 그래서 이제 뭐 타이레놀 이런 거 먹고 소염제 먹고 이런 것들로 우리가 조절을 할 수가 있다. 아까 궁금했던 로봇 인공관절 로봇이 직접 하나요? 나는 로봇 좀 못 믿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로봇팔이 있는 거고 의사가 다 손으로 잡아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수술 전 계획도 의사가 다 점검을 하는 거고, 그냥 알아서 로봇이 이만큼 자르고 뭐 혼자 하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수술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한다는 거예요. CT랑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뼈를 3D로 다시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런 모양을 이제 우리가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뼈를 얼마나 자를 것인지, 이 환자에게 맞는 각도가 몇 도일 것인지, 그리고 인공관절 취합물의 크기가 어떤 게 제일 잘 맞을 것인지를 이렇게 미리 조정을 해가지고 다 들어갑니다. 자르기 전에 계획을 미리 해서 그 환자에게 가장 최적화된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 두 번째는 내 몸에 맞춰서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이 관절면이 서로 잘 맞아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하고 출혈도 감소가 되는데, 이건 이제 로봇 수술의 그런 수술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뼈를 이 초록색을 자르는 겁니다. 5~6mm 정도만 깎아내는 건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혈관들이 있어요, 뒤쪽에. 근데 그것까지 자르는 그런 기구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이 바운더리 내에서 그냥 움직이는 거고, 이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속이 멈춥니다. 주변 조직 손상이 최소화되고, 그러면 통증이 더 줄어들게 되고 위험한 상황이 줄어들고, 고령 환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분께서는 이제 만 91세이신데 결국에는 수술하고 잘 회복하고 가셨고, 정리를 하자면 관절염 수술 얘기 많이 했는데 결국에 수술하지 않게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예방하는 그런 생활 습관들, 체중 줄이면 너무 좋고, 운동하는 게 가장, 관절염이 있지만 운동은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운동이 결국에는 근력 강화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지낼 수 있겠고, 결국에는 여기 강서구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인공관절 환자들과 이제 연을 맺고, 사실은 인공관절 한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평생 주치로서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강서 구민들과 함께하는 그런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